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다른 사람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모습들이 있죠. 무슨 마케팅 뭐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요. 봉준호 마케팅입니다. 봉준호 기념관을 만든다. 생가터를 복원한다. 예술인 소득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민 끝에 나온 거 맞습니까? 혹시요. 이런 걸 내놓으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국민은요.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분들입니다.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 혹시 속으로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2월 13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국민연금 멋대로 정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니까 뭐 요주의 대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죠. 대략 한 300개 이상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기업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고요. 고배당 대기업은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명단에 올린 거랍니다. 근데 고배당 기업은 좋은 거 아닙니까? 주총 앞두고 보유 목적을 갑자기 공시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도대체 이 리스트에 놓은 원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잔치 앞두고 덕기 급급 크루즈 재앙 키운 일본이다. 여기서 말한 잔치는 도쿄 올림픽을 말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일본이 미적미적 안 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19 감염 170명이 넘었습니다. 그 크루즈선 안에서만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은 위중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을 못 내리게 합니다. 일본 땅 본토로 일본 본토 감염자 수로 집계될까 우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이거는 일본 게 아니다. 일본 집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또. 탑승계 가선 조치 안에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좀 국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추미애 검사 분리.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따로 두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협의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대치로 가고 있습니다. 윤 권력형 범죄 수사의 큰 장애다 이러면서 이거 뭐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만나서 뭐 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또다시 대립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취업자 57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요. 그 가운데 51만 명은 60대 이상입니다. 지금요. 중년층 40대 일자리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젊은층 일자리 별로 늘어나는 거 없다. 이런 걱정인데 늘긴 늘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만 늘었다. 여기에 좀 고민이 또 묻어나는 겁니다. 1월 달 통계인데요. 2.2% 늘긴 늘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인데 허리인 40대는 8만 명이 줄어서 51개월째 뒷걸음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단기 일자리만 늘고 민간 취업문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돼서 숫자상으로 늘지만 그 질은 과연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도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올림픽 걱정 때문일까? 1번 얘기입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나라들 예의주시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요. 기생충에 기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생충에 기생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 지금 정치권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도지사 대 도지사.
여기서 말하는 건 전직 도지사들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CCTV 꺼달라. 수감돼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만 좀 감시하라. 지겹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입니다.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화면 좀 봐주시죠. 첫 번째 화면. 예. 이 이름이 그동안 몇 번 좀 바뀌었죠. 초기 지금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요. 이른바 우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에 앞서서는 우한폐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우한폐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요. 이제는 확정이 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이렇게 COVID, 약자로 하면 코비드19 이렇게 약자를 땄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신종 코로나, 우한폐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코로나19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9는 전 이 발생 연도를 뜻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퇴원한 3번 확진자. 본인의 전 상황을 좀 얘기했어요. 사흘 정도 알았는데 센 독감에 걸린 느낌 정도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엄청 심각하진 않았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어제 뭐 3명 정도가 퇴원했고요.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퇴원 숫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폐렴을 앓았을 때 10배 더 큰 고통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나오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는요. 이 퇴원하신 분들이 어제 좀 몇 분 계셨거든요. 그냥 독감 정도 강하게 앓았던 느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잠복기가 지나서 확진이 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들은요.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14일 논란 28번 확진자 증상이 일단 경미한데요. 의료진은요. 회복기 확진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잠복기가 길어진 게 아니라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됐지만 자각을 못한 거예요. 경미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어느 정도 고비를 지나서 낫고 있는 단계에서 확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른바 회복기 확진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감염이 됐어도 별다르게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8일 검사에서 경계선상에 있었다. 사실상 이때 확진된 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잠복기 이후 발병했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사가 요즘 오늘 보면은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잠복기도 다 지나간 상태니까 보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오늘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보건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번째 환자, 8번째 환자, 17번째 환자 3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격리 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 25%가 됩니다. 네, 뭐 어제 이제 보건당국 설명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움츠렸다.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정상화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과도한 불안에 얼어붙은 경기, 할 일은 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람도 안 만나고 행사도 취소하고 어디 가는 것도 주저하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씩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진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씩 확진자가 어제는 안 늘었잖아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고요. 자, 그래서 할 일은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 사실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자영업자분들 호소,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나가서 써야 될 건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샀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지자체 행사 예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사관학교 입학식 부모 참관 허용한다. 좀 이런 거는 좀 참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약간씩 뭔가 정상화로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쇼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있군요. 문 대통령은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줄 스틱형 홍삼액 30박스, 30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요, 어묵도 5만 원 가까이 샀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문재인 대통령이 쇼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사진에 지금 포착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대문 시장 방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 반도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시는 게.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만드실 겁니다. 아니, 줄여야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아저씨가 보내주셨으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정부의 지원보다도 좀 국민들이 좀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윤용호 전 대표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예. 예. 과도한 불안감 이거 도움이 안 되죠. 막연한 낙관론도 도움이 안 되죠. 예.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일상 활동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냥 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공포 영화도요. 귀신 나오기 전이 더 무섭거든요. 나올까 봐. 예, 귀신 나오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감을 좀 갖지 마라. 예. 그래서 좀 제가 남대문 시장을 며칠 전에도 한번 갔더니 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 꿀호떡집은 원래 예. 50명, 100명씩 줄 서는 꿀호떡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저 만두 가게도 줄 서는 집인데 예. 거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 또 명동에 토스트집 하나는 예. 중국인들이 거기도 한 30분, 1시간씩 줄 서는 집인데 예.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닥 경기가 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우리가 일상 하던 거를 좀 해야 된다. 예. 이러려면은 정부부터 예. 구체적인 지침을 좀 빨리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 정부도 막연하게 예.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예. 지침을 좀 마련해야죠. 예를 들면은 그 04, 64 뭐 졸업생이 학부모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예. 어제 총리가 한마디 하니까 다시 오라고 했고 그 왔다 갔다 하지 이제 말고. 뭐저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 백화점에 뭐 걸린 사람이 왔을 때는 이틀 오면은 소독하니까 괜찮다라든지 예. 뭐 지금 가락동 헬로시티 같은데 주민들이 그 학원을 안 보낸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예. 이런 지침을 좀 마련하고 또 하나는 콜센터를 마련해서 예. 국민들의 많은 질문에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낙관은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50일 만에 중국에서 5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예.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예. 중국에서 이 하루에 우리가 6천 명씩 귀국하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이. 예. 유학생 들어온 사람만 7만 명이니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은 옛날 메르스 때에 비해서는 훨씬 그때는 사망자도 한 10명 나왔고 예. 슈퍼 전파자도 있었고 예. 노인 병원 감염자가 93%나 됐는데 예.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연한 걱정하지 말고 좀 낙관적인 생각은 하되 좀 최악의 상황은 항상 대비해야 된다. 예. 지금 낙관론이 있지만 홍콩의 유명한 교수는 예. 전 세계 60%가 다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또 경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 불안감, 막연한 낙관론 다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사실 중국에서 좀 잘 뭔가 방역을 하고 막아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중국 쪽에 나오는 통계에 대한 신뢰성 여전히 좀 그렇게 100%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자, 중국 신규 환자 4,000명에서 2,000명, 그러니까 하루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4일에는 4,000명,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2,000명.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이 숫자만 보면은 이제 뭐가 한풀 꺾였다.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구나. 조금 안심해도 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뒷부분입니다. 코로나 꺾였나 숨겼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좀 잡혔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겁니다. 이거 숨긴 거 아닌가 혹시?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이게 이제 중국 분들이나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중국 권위자 2월 말에 절정 그리고 4월 전에 사태가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홍콩 언론은 23일 확진자 0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영국 전문가 중국 자료 엉망이다. 사태 파악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놔도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좀 약간 의심을 사는 거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동안 어디 갔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현장에 나왔습니다. 베이징 현장에. 시진핑 시찰 직후 낙관론이 쏟아지는 거에 의심을 또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움직였으니까 정치로 봤으면 내려가야 된다. 근데 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중국도 고민이겠습니다. 사실은요. 통계를 계속 내놓으면 더 있는데 안 내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으면 이거 혹시 뭐 이렇게 깎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반응들이요. 자, 이게 이제 중국 얘기고요. 이번엔 일본 상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매일경제인데요. 국내 확진자 7명째 태어 눈앞 중난산 4월 전 사태 종료될 거. 뭐 이렇게 해서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 그리고요. 일본 그 크루즈선 기사 좀 넘겨주세요. 올림픽 망칠라 소극적 대응한 아베 일본 총리 이제서야 전수조사 검토입니다. 여기 배 보이시죠? 사진 보십시오. 이 배요. 지금 요코하마 인근 부두에 뭐 있는 그 배인데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입니다. 여기 3,700명 이상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은요. 거의 한 2,700명쯤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승무원 가입은. 그런데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진받은 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냥 다 이 배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환자도 발생했다는데 일본에서 못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보이시죠? 크루즈 고립 열흘 환자 200명 육박. 처음에는 10명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루 전에 또 10명. 그러다가 수십 명. 이제는 200명 육박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대책회의에서 검사 태세 강화 이렇게 됐는데 아직 검사도 안 받은 승객이 3,000명이 넘습니다. 여태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곡을 안 쓴 채 일한 검역관도 감염이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단 2명 등 4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거 지금 국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왜 하선을 안 시키고 통상적으로 보면 하선을 시켜서 따로따로 검사하고 격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배에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부대 떨어져서 저 바다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요.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중국 관련해서 어제 우리 당국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생긴다고 보지만 이게 춘절 이후에 이제 다시 사회 활동이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그 감염 인구들이 섞이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지는 아직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 중국이 진짜 그렇게 계속 감소를 유지해 준다고 하면 저희의 위험도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변곡점이다,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인 교수님. 지금 우리 정부의 생각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정점을 지났다고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폐렴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라고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실제로 그 발병이 된 이후에 중국 측의 태도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태도가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폐쇄적이었죠. 그 폐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각국이 대비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그리고 감염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고요. 예.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는 이 정보가 통제가 되는 것 아니냐와 관련돼서 예. 저희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중국의 확진자와 감염자의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예. 구체적으로 예측이 되는 수치가 나오더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중국 통계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한 것은 예. 중국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예. 사실은 지금 일본의 크루즈선이 정박이 된 게 2월 3일부터였으니까 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기 내과나 감염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코호트 격리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냥 거잖아요. 배를 통째로 사실 예. 격리시킨 거예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저것이 물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예.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 통해서 자국의 감염자 숫자가 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지나치게 자국 이기주의 그거 예. 그리고 정부의 통제나 또 정보를 갖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저러한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촉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가 투명한 공개 정보를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예. 알려주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준 사례로 지금 잘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이 문제의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우리 한국 분도 14분이 계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타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 한국 국적 분들을 우리가 따로 가서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일단 부인들이 그렇게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보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중에 여기 탑승객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손해배상이나 이번 예. 정부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하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더 중한 병이라든지 예. 중한 그 어떤 사태로 가지 않은 걸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하선 못하게 함으로써 예. 저 안에 그러니까 검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 뭐 2명, 3명은 지금 아주 중증 예.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뭐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숫자 늘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마도 추후에 이게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법적인 책임도 아마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바다에 떠다니는 우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각국에서 혹시라도 이게 3,000명 넘는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자국민들을 여기서 우리가 탈출시키겠다. 그럼 배를 따로 대서 이분들 따로 태우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따라서는요. 상황이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국제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약간 부수적인 일입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군요.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차별 논란이 붙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 인천행 비행기에 있는데요.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승무원 전용 화장실하고 한글로 써놨습니다. 네덜란드 국적 항공기입니다. 그러면은 승무원 전용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잖아요. 근데 한글로 써놨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국 분들 쓰지 마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분 승객이. 그래서 항공사 측 코로나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처음에 또 어떤 분이 항의를 하면 이 승객분이 항의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안전 차원이다. 근데 왜 한글로만 써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영어로 쓰면 되죠? 이랬다는 겁니다, 또. 국토부 엄중 경고 재발 방지 요청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An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ight now in Asia, as you know, is having so many issues with the health. Once we protect us, we protect yourselves as well. And that's it. Nothing else, nothing less. We forgot. You dropped me attention and I should have it written in English. I wrote in English.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화장실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럴 거면 비행기를 태우질 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승무원은 뭐 최초의 고의가 뭐 그 한국인을 차별하려는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인종차별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승무원이 약간 조금 이제 영어로 썼으니까 됐지 않느냐 약간 좀 짜증 섞인 목소리가 좀 들어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쿨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좀 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뭐 방역이라든지 뭐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은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각 국적의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금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들이 좀 사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뭐 제목이 인종차별이지만 뭐 정확하게 말하면 국적차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가 확진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기 중국 분이 타고 계셨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